야, 92번 한번 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을 m이라고 한대. 이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돼? 바로 불러봐. x 마이너스 뭐야? x 마이너스 얼마야? 1 하고 x 마이너스 4로 되잖아. 그럼 x 값 얼마인데? 1 또는 얼마? 4. 큰 거 뭐야? 4겠지 이거. 이게 m이라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방정식에 이거는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이거 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왜 물어봤어? 어떤 새끼야? 1, 2하고 2, 1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x 얼마야? 얼만데 이거? 마이너스 2하고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는 뭐야? 이거 아니야? 저 아래 얼만데? 2잖아. 어떤 새끼야 이거? 어떤 94. 야, 틀렸다고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만 물어보라고. 모르는 것만. 이게 뭐 어려워. 94. 2차 방정식 이거 풀래. 이거 어떻게 돼? 3x 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6x 마이너스 1은 0이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잘 안 보이지? 그럼 근해 공식 써야지. 근데 앞에 뭐 있어? 짝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짝수 공식 써야지. 뭐야? 뭐 분해? a분해. 그 다음 마이너스 b 프라임이지, 그지? 이거의 반이면 루트 6이잖아. 맞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 뿔마 루트 얼마? b 프라임 제곱이니까 얼만데? 6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얼마야? 3분의 루트 6 뿔마 3이겠지. 됐냐? 이게 답이지. 96. 자, 이거 풀래. 이것도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뭐 곱해? 3 곱하면서 전개할게.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얘가 이제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0.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지. 맞냐 이거? 잘했냐? 확실해? 잘했냐고? 잘했어? 확실해? 그랬네. 잘했네. 그럼 플러스 8이 0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해 공식 써야지. 얘는 이제 짝수가 아니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32. 얼마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얼만데? 25에서 32 빼면 얼마야? 7 나와? 마이너스 7? 그럼 루트 7i 나오겠네. 7i. 맞아? 그러니까 허근 나오겠지. 허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방정식 푸는 거라서 뭐 어려운 게 없어 사실. 인수분해 안 되면은 근해 공식 쓰는 거는 중3 때에서도 배우잖아. 이거 똑같이 하면 되지. 그다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보이잖아. 맞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방법이 좀 있어.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이지. 무슨 수야? 무리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수로 좀 바꿔줄 거야. 유리수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유리화라고 하지. 유리화.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한 계수를 유리화를 하는 거야. 최고차한 계수를. 그렇게 해야 인수분해가 좀 그나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를 분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야? 당연히 계수가 얼마야? 그냥 1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x에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 거를 분배를 하면 어때? 3 루트 2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라서 정리를 좀 하면 4 루트 2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맞아? 맞지? 그치? 3 루트 2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4 루트 2 마이너스 5. 그치 이렇게 나오지. 그럼 보이냐 혹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이네.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 써야지. 인수분해 안 보이니까. 근해 공식 써볼게. 어떻게 돼? 2분의 뭐야? 2분의 얼마?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5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아이씨 이거 너무 더러운데. 4루트 2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요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전개 한번 해보면 앞에 거 16에다 2 곱하면 32 마이너스 20 40 루트 2에다가 플러스 25가 되는데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루트 2거든. 그치?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아 이거? 어디가? 틀렸냐? 이상한 것 같아. 어디가? 3 마이너스 어디? 아씨 멍청아. 여기네. 그러네. 그치? 그럼 그러니까 어쩐 이상하다 했어. 이게 그럼 잘 되겠지? 전개하면 어떻게 돼? 3루트 2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얼마? 2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맞아. 이렇게. 그러면 요건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 되지. 루트 2하고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로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요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랑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로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야, 두 개. 그럼 요 두 개 중에서 베타가 큰 거잖아. 이게 더 크겠지, 얘보다. 맞아? 그래서 알파 빼기 2베타니까 알파 빼기 2베타 빼기 2베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3번이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502 춥냐 혹시? 진짜? 좋아. 의도대로 가고 있어. 좀 추워야 돼. 그래야 안 졸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n하고 4일 때 mn의 차를 구하래. 근이 4가 하나 있잖아.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전개하면 8m 플러스 12 플러스 m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7m은 얼마? 마이너스 28이니까 m 값은 4가 되겠지. 됐어? 그럼 m에다가 4 대입하면 어때? 식이 x제곱 마이너스에 8에서 3 빼니까 5x 더하기 4는 0이잖아. 1, 4 마마니까 x 값은 얼마야? 1 또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n은 또 1이라는 얘기지. 이게 n이겠지. 그래서 m 값은 이렇게. 빼면 얼만데 그래서? 3이지 3. 503.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k-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한 근이 k-1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떠냐 지금? 그럼 k-1 대입하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미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하는 게 낫지. 재밌어? 변태야? 이게 재밌냐 이게? 어떻게 재밌어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k k-1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k-1 인수분해 안 되나? 마이너스 k-1이니까 마이너스 k-1 안 되네. 아씨 안 되네. 그럼 대입해야 되네. 변태 마냥. 어쩔 수 없네. 대입할게. 별 수 없어. 인수분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k-1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전개해야 돼. 별 수 없어 이거. 전개하면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니까 전개를 다 하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야. 정리! k제곱에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은 0이네. 맞아? 인수분해 어떻게 돼? 마2 마3으로 되나? 그래서 k 값은 얼마? 2 또는 3이니까 k 값의 합은 5가 되겠지. 별거 없지. 자, 504번.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갔는데 그럼 마이너스 1 뭐하라고? 마이너스 1 뭐하라고? 대입하라고. 아이고.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얘가 k 값에 뭐 한다고? 이거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이거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k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이게? k에 대한 무슨 식? 무슨 식? 안 들려 뭐라고? 누가 자꾸 꽁시렁 대는데? 뭐라고?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렇지. k가 있는 놈으로 분류를 해야지. k에 b 플러스 1에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이지. 그래서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0 돼야지. 얘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0 되려면 b가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럼 b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5. 이게 0 돼야 되니까 a 값은 5가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항등식이랑 좀 이제 짬뽕 시킨 건데 뭐 어려운 게 아니지. 그냥 근 대입하고 항등식 풀면 되니까.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몇 가지로 나눠야 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일단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으로 나오겠지. 맞아? 인수분해 5하고 4로 가능하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럼 x값이 얼마? 뭐 나와? 마이너스 5 또는 얼마? 4. 근데 우리가 x가 뭐보다 크다고 가정했어? 0보다 크다고 가정했잖아. 그럼 요 가정하에 나온 게 이놈이니까 뭘 선택해야 돼? 4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얘 안 되고 4만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5, 4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 얼마? 5 또는 마이너스 4. 마찬가지 뭐만 돼? 마이너스 4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그냥 해가 되는 거야. 별거 없지. 절대값 있으면 그냥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돼. 그 다음 7번도 마찬가지. 이 루트의 제곱이 뭐랑 같아? 저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지? 이렇게. 맞지? 루트의 제곱이, 우리 루트 A의 제곱이 뭐랑 같아? 절대값 A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배웠잖아.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치? 같아 이게.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냥. 그러면 또 몇 가지로 나누겠어? 몇 가지? 두 가지. 0 이상.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땐 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x-1에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래서 2, 1 마이너스 플러스 x가 얼마 나와? 얼마? 2 또는 둘 중에 뭐겠어? 2만 되겠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 안 되고 2만 될 거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반대라고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또 좌변으로 이항하면,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나올 거야. 이건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되겠어? 이건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7이 나오겠지. 맞아?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걸 골라야 돼. 그럼 1보다 작은 건 뭐겠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 1보다 작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도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찾아보긴 해야 돼. 루트 17이 얼마인데 대충? 4. 얼마? 1 빼면 뭐야? 3. 얼마? 나누기 2니까 뭐야? 1. 얼마겠지, 그지?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꼭 하나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범위에 2개가 다 될 수도 있다고.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 확인해봐야 돼. 그래서 얘 안 되고 요거. 그래서 해는 요렇게 2개가 해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9번.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18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8파이라고 했대. 이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래. 이걸 x라고 할게. 반지름을.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9-x 아니야? 맞지? 다 더해서 18 나와야 되니까. 맞지? 9-x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반원에서 이거 가장 작은 거랑 중간 사이즈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반원의 넓이는 2분의 81파이 맞나? 반지름이 9, 맞지? 파이 r 제곱이니까 81파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81파이겠지? 여기에서 일단 가장 작은 거 빼볼게.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어때? 얘 반지름 x래매. 맞아? 그럼 x제곱 파이에다가 반원이니까 나누기 얼마? 2를 해줘야지. 그 다음 앞에 왼쪽에 있는 중간 사이즈도 마찬가지지. 9-x제곱 파이에다가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을 한 개 색칠한 부분인데 이게 18파이라고. 됐어? 그러면은 파이는 전부 약분 가능하지. 파이는 다 깔 수 있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2도 곱할게. 그럼 8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은 36이 나오겠네. 몇 차 방정식 나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란 얘기지,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보란 얘기인데 81 사라지네.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8x에 36 넘기면 마이너스 36은 0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 6, 3, 18 마마니까 x값은 얼마? 3 또는 6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가장 작은 반지름이니까 얼마겠어? 3이겠지. 3. 다음 10번.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이 종이의 네 모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로 직육면체 모양의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40이 됐대. 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 구하래.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아, 근데 세로 이렇게 해볼게. 이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가로는 얼마야? 2x지, 2x.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이 뚜껑 없는 상자의 부피 요 길이 얼마야? x 마이너스 얼마? 2겠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인데? 요렇게는 2x 마이너스 2 곱하고 높이가 1이지 1. 그치? 이게 상자의 부피겠지. 이게 얼마라고? 이게 40이 됐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를 일단 찾을 건데 양변에 2로 약분을 좀 해주면 x-2와 x-1이 20이란 말이야. 맞아? 전개하고 인수분해 해도 되긴 하거든.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0은 0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6, 3, 18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는 6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당연히 x는 뭐겠어? 6이겠지. 길이니까. 맞지?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가로의 길이였으니까 가로는 얼마야 결국? 12가 되겠지 답이. 맞아? 요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곱해서 20 됐네? 근데 하나 차이네? 5 곱하기 4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냐? 맞냐? 그럼 x는 7 아니야 근데?
6이야? 왜? 아 4, 5구나. 4 곱하기 5네. 맞지? 6이 맞지? 그치? 6이네 6.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살짝 없어서 그래. 있었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충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가끔 풀다 보면 가끔 보이는 게 20이야? 근데 연속된 두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5, 4, 20이 좀 이제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5고 얘가 4가 되겠네 해서 x값을 찾아도 된다고. 이해했지? 안 되면 당연히 저렇게 다 해야지. 그 다음 11번.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에 다시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대. 그럼 처음 가격 처가를 A라고 할게. 그럼 A에서 X%를 인상을 했다고 했으니까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뭐야? X가 되겠지. 이걸 다시 뭐 했대? 다시 X% 인하했대. 이렇게. 맞지? 이랬더니 처음 가격의 몇 퍼센트? 9%가 낮아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치? 퍼센트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식을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9% 인하했다, 할인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0분의 뭐 90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 100에서 9 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걸 암산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X%라는 미지수로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이걸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퍼센트를 그냥 쓰면 되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퍼센트. 뭐 X%든 뭐 2.5X% 이렇게 나와도 여기 2.5X 쓰면 되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다 없앨 수 있지. 그리고 계산하면 얘 합차니까 1-1000분의 X제곱에 얘는 1-100분의 9라서 1 깔 수 있고 마이너스 깔 수 있으니까 X제곱은 900이 나오네. X값 얼마? 30이겠지. 30. 됐어? 그 다음 14. 자,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데 중근 가질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어떤 거? 0이면 되지, 그치? 판별식이. 그럼 지금 앞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좀 써볼게. 그럼 반이니까 얼마야? 반의 제곱. A 제곱이지, 그치? A 제곱 마이너스 AC 2A 플러스 1. 얘가 0 돼야 돼. 이거 뭐야?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 아니야? 그럼 A 값 얼만데? 1이겠지. 그럼 A에다 1 대입하면 나오지 않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이니까 실제로 중근은 뭐란 얘기야? 중근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얼마야? 0. 다음 15. 자, 이게 또 뭘 갖는데? 중근, 판별식, 짝수 얼마? 불러와 빨리.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AC니까 K 마이너스 3이네. 얘 0 돼야지. 맞지? 얼마야 전개하면? K 제곱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마이너스 2K K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2,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 값은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뭘 갖는데? 혁은 갖는데. 그럼 이건 판별식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니까 K는 뭐보다 커야 돼? 8분의 1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럼 여기하고 요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K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겠지. 그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판별식 써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찾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 16. 자, 얘가 마찬가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갖는데? 항상 뭘 가져? 중근 갖는데. 그럼 불러와. 어떻게 돼?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치?
중근 가는데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때? a제곱 더하기 2ak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게 성립을 한다고 항상. 그리고 k제곱 사라지고, 그리고 얘가 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시 뭐야 이것도? k에 대한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럼 2k로 묶어주면 a-2잖아.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만족하는 a값 얼마? 2. 그리고 b는 얼마? a가 2니까 b는 얼마겠어? 4겠지. 그래서 a, b의 합은 6이잖아. 아까랑 똑같아. x 뭐 k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다음 18번.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 이건 앞에 복소수에서 배웠잖아. 곱해서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뭐야? a가 뭐라고? 음수, b도 음수란 얘기지. 이때 이거 금 판별하래. 판별 한번 해봐. 어때? 판별식 쓰면 어때? 뭐 나와?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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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4b지 4b. 맞지? 이건 짝수공식 아니니까 4b겠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 어떤지 찾으라는 얘긴데, a 제곱은 뭐야? 양수지 무조건. 맞지? 무조건. 음수라고 했지만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양수고. b 뭐야? b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4b는 뭐겠어? 양수겠지. 그럼 양수도 했으니까 뭐야? 양수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정확하게. 됐지? 요게 답이야. 그 다음 19. 자, 얘가 중근 갖는데 뭐 하라고? 첫 번째로 판별식이 뭐라고? 0이라고. 이게 0. 두 번째 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또 근을 판별하래. 이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근을 판별하래. 판별식 써볼게 또. 어때? 뭐 나와? a가 끝이야?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지. 이게 0 되는 게 아니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단해야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a제곱, 요 위에 걸 이용해야 되니까 a제곱은 4b-4잖아. 그래서 a제곱 대신에 이걸 뭐 하면 돼? 대입을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대입하면 뭐 나와? 4b-4,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3이 나온단 말이야. 맞냐? 맞지? b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요 뒤에 얼마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1이 필요하지. 그래서 1을 한 번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요 마이너스 3은 그냥 밖으로 내보낼 거고 이렇게. 돼서? 그럼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b-1의 제곱이지. 그리고 얘는 밖으로 나갈 건데 누구랑 곱해 나가? 얘 그냥 나가지 않잖아. 누구랑 곱해? 얘랑 곱해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 0보다, 그러니까 얘 이거의 제곱이면 0보다 어때? b-1의 제곱만 봤을 때 앞에 마이너스 보지 말고 요것만 b-1의 제곱은 0보다 어때? 크겠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맞지? 그럼 작겠지, 0보다. 맞아? 정확하게는 0보다 이제 작거나 같을 수 있지. b가 1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치? 근데 요 뒤에 또 뭐가 있어? 0보다 작은 걸 더했잖아. 맞지? 얘 0보다 작거나 같고 얘 0보다 작아. 그럼 둘이 더했어.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때? 무조건 작겠지. 그럼 판별식 했는데 0보다 작게 나왔어. 그럼 뭐란 얘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다음 21번. 자, 2차 방정식이 중근 갔는데 중근 어떻게 돼? 중근 불러봐. 어떻게 돼? 불러봐 빨리 불러봐.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0 된다고. 중근이니까. 됐어?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A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BC CA잖아. 그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뭐야?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고. 이거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이지. 그렇지.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거 이게 지금 실수의 제곱이랑 실수의 제곱이야. 그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고 다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0 이상 3개를 더해서 0 됐다라는 건 이 세 놈이 전부 얼마란 얘기야?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0 이상 3개를 더했는데 0 됐다며. 음수 없잖아. 그치? 근데 0 됐다는 거는 다 0이란 얘기지. 맞아? 그래서 A랑 B가 어때? A랑 B가 같아. B랑 C도 어때? 같아. C랑 A도 같아. 그럼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지. 다음 22.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각삼각형이 있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중근 어떻게 돼? 불러봐. 2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짝수 공식 안 되니까 8AB 얘가 중근 갖는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응? 이게 뭐냐고? 빨리 대답해. 뭐냐고? 다 꺼내기 전에. 이게 뭐냐고? 어? 이게 뭐야? 뭐라고? 2A 마이너스 다 꺼냈어. 얘가 뭐야?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곱셈 공식 변형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너네 그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8이 된 거고. 맞지?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0이라고. 결국 이 놈이 0이란 얘기니까 2A하고 B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냐?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다고. A하고 B 이렇게. 그러면 여기 B변의 길이는 뭔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2A가 B랑 같다며. 그러니까 B 대신에 2A를 대입을 할 수 있잖아. 얼만데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4A제곱이니까 루트 5A제곱이라고 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5A로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몇 번이야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24번 24.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것도 뭘 쓰면 돼?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얘는 2차식이잖아. 방정식이 아니야. 능력이 없으니까 방정식은 아닌데 2차식이야.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거는 얘가 뭘 갖는다는 얘기야? 자기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중근 갖는다는 얘기니까 뭘 쓰면 되겠어? 판별식 쓰면 되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C 4K 이게 0이라고. 됐어? 맞지? 그럼 어떻게 돼? K로 묶어주면 얘가 0이니까 K 값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근데 K가 0 되면 돼? 안 돼? K가 0 되면 안 되지. 왜? K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2차 식이 안 되니까 K가 0이면. 그치? 최고차는 K가 있잖아. 그래서 0은 안 되고 마이너스 4가 답이겠지. 됐지?
25. x에 대한 2차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제곱식이 된대. 아까랑 똑같아. 뭐 쓰라고? 완전제곱식이 된다 했으니까 뭐? 판별식.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0 돼야지, 그지? 0.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얘가 0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또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또 무슨 식이겠어? 항등식이겠지. 그렇게 짬뽕 시키는 거지. 그럼 전개하면 4k 제곱에 플러스 4ak에 a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이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b잖아. a 제곱 마이너스 b. 요게 0이란 얘기야. 그럼 4 분배하고 없앨 거 없애면 4ak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b는 0 나오네. 자, 그럼 계산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4k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에 이거 사라지고, 그 다음 플러스 4b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뭐 돼야 돼? 0 돼야지. 얘도 0 돼야지. a 얼마야, 얘담아? a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2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2 더하기 4b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4b가 16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냐?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b의 곱은 8이 되겠지, 8. 별거 없지? 똑같아. 26. 에어컨을 틀어도 자. 이씨. 환풍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자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18도. 응? 18도 파워 냉방 어딨지? 파워가 안 보이네. 일단 18도. 26.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또 뭐 하라고? 판별식.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c. 바로 할게.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2가 0 돼야 돼.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2가 0 돼야 돼. 사라지니까 2a 플러스 b는 더해서 넘기면 11 나오겠네. 맞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a, b 자연수 순서상 찾으라고. 기준을 뭘로 잡아? 당연히 a로 잡아야지. 개수가 크니까. 그럼 a가 1일 때 b가 뭐야? 9가 나오지. 근데 a가 1로 결정됐을 때 b를 굳이 찾을 필요 없지. 어차피 a가 하나로 결정되면 b는 당연히 하나로 결정될 거 아니야. 굳이 찾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a가 몇 개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데, 그럼 2부터 해서 어디까지 되겠어? 5까지 가능하겠지. 5까지. 맞아? 5,1까지 자연수니까.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우리 어차피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 29.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거 구하래.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이용할 거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지. 곱은 2분의 3이지. 자, 우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고 있거든. 이건 두 근의 차라는 건데, 얘를 제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다고 할 수 있나? 뭘 쓴 거야 지금 이거? 곱셈 공식에 변형을 쓴 거지, 그지? 변형 쓴 거야. 그대로 할게. 그럼 제곱하면은 9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면 3 나오잖아. 그럼 제곱해서 3 나왔다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얼마란 얘기야? 루트 3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되겠지,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루트 3이 나오겠지. 그 다음 30번. 자, 이것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일단 둘이 통분 한번 해볼게. 통분하면 어떻게 돼? 저 주어진 식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러니까 두근의 곱과 합과 차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두근의 곱과 합과 차를 구하라는 얘긴데. 그럼 일단 두근의 곱은 어렵지 않잖아. 얼마인데 두근의 곱은? 미안해. 그렇죠. 합은 4지. 그치? 곱은 2분의 1이고, 맞지? 그 다음 차는 방금 했던 거대로 구하면 되잖아. 차 어떻게 돼?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야? 16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뭐야? 2겠지. 2. 그래서 얼만데? 14. 맞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만데? 루트? 원래 뿔마가 붙거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뭐가 돼? 크다 했으니까 루트 14가 되겠지. 되냐? 맞지? 그치? 루트 14.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4루트 14 나누기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8루트 14가 나오겠지. 됐어? 졸림 일어나. 괜히 졸지 말고. 저번에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냐? 그 화상고? 얘기 안 했냐? 화상고 얘기 안 했어? 진짜? 우와. 너네한테 다 했다고? 내가? 진짜? 우와. 화상고라는 영화가 있어. 알고 있냐 혹시? 들어가서? 얘기 안 했다고 내가? 진짜? 뭐 했다고? 언제 개봉한 영화냐고? 와, 언제 개봉했냐고? 내가 중학교 때인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치? 오래된 영화인데 얘기했을 텐데 내가 분명히?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진짜? 확실히 안 했어? 이 화산고라는 영화가 있거든. 화산고. 여기에 그 출연진이 누구냐면 장혁 아니야? 장혁 누군지 몰라? 와씨, 장혁을 모른다고? 세대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장혁을 몰라? 장혁하고 거기 나오는 애가 장혁이 제일 유명한데 신민아 나온다. 신민아 아니야? 얘도 어떻게 아냐? 얘도 늙었는데 얘 어떻게 알아? 신민아도 나오고 또 허준호 나와. 허준호는 뭐 누군지 모르지. 그치? 허준호 모르지?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김수로 나와. 김수로 누군지 모르지. 아는 사람이 없냐? 거기 나온 애들 중에 아는 사람이 진짜 없네. 너네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튼 이런 사람들 이게 되게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요즘 참 나쁘네. 아무튼 뭐 이런 영화가 있어. 이 화산고라는 영화가 그 학교 영화인데, 학교에 대한 영화인데, 근데 학교에 이제 초능력자들이 있는 거야. 초능력자들. 좀 살짝 이제 유치한 그런 느낌이야. 초능력자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야.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되게 유치해. 지금 보면 그래픽도 되게 막 이상하고 어디 초등학교 3학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해놨고, 아무튼 되게 이상한데 옛날이라서, 엄청 옛날에 나온 거라서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도 초능력자들이 꽤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초능력자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졸고 있으면 깨울 거 아니야, 그지? 깨우는데 되게 멋있는 방법으로 깨운단 말이야. 분필을, 지금은 이제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분필이 있으면 이걸 바로 딱 쪼갠 다음에 튕기는 거야. 딱 튕겨서 저 태용이 미간에다 그대로 이제 꽂는 거지. 그러면 이제 태용이가 날아가서 저기 벽 뚫고 날아간다고. 그런 장면이 있어. 초능력자라서 가능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졸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맞지? 태연아, 네 얘기야 지금. 네 초 졸고 있잖아 지금. 네 미간에다 꽂을 거라고 내가 이거 던져서. 아니야? 한번 봐봐. 재밌어. 뭘 찾아보면 있겠지? 모르겠네. 뭐 안 볼 거면 내가 보여줄게. 저희 태연이 상대로. 맞지? 저희 자꾸 졸고 있어요. 뒤질라고 그래. 봐봐. 31번.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인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치? 여기서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제곱을 할 거야. 제곱하면 어때? 알파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지. 이렇게. 맞아? 그럼 요거는 두 근의 뭐야? 합 얼만데? 6이잖아. 그 다음 이건 두 근의 뭐야? 곱이잖아.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루트 1이니까. 얼마야 그래서? 8이야. 제곱해서 8 되는 거 뭐 있어? 루트 8 있지. 그래서 이제 뿔마 루트 8. 루트 8이라고 하면 되죠. 루트 8.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루트 8이니까 답은 2루트 2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전개를 할 때 이거 전개할 때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하고 곱한 거에 2배를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식을 원래 식을 써보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2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그 다음에 루트 베타의 제곱이란 말이야. 원래 식은. 근데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너네 이거를 곱해서 이렇게 될 때 앞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어?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 둘 다 뭐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그치?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잖아. 합쳐지면서. 맞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둘 다 음수였다면 이거의 값이 달라지겠지. 6-2니까 4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신경을 쓰냐면 두근의 합과 곱으로 신경 쓰면 돼. 합이 얼마야? 6이잖아. 곱은 얼만데? 1이지. 곱해서 1 됐다는 거는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두 수의 부호가 곱해서 양수니까 같다는 얘기지.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다 가능하지. 근데 더해서 양수 됐대. 그럼 뭐야 이건? 무조건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2루트 2가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때? 둘 다 뭐라는 거야? 둘 다 음수란 얘기야.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루트를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 됐지? 그 다음 33번.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3베타 구하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은 성립하는 식이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을 냅두고 넘기면 3알파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어때? 3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3베타라고 쓸 수 있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거야. 조금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3으로 묶어주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니까 두근의 뭐야?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 두근의 합 얼마인데? 3. 그러니까 얼마야 계산하면? 4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좀 간단하게 풀겠다는 얘기야. 직접 근을 구해서 대입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변형하겠다는 얘기지. 다음 34.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야.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성립을 할 거고, 베타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성립을 하잖아. 그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저렇게 나왔네. 그럼 저 앞에 있는 거 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쓸 수 있나? 맞아?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어때? 뒤에 있는 거는 알파 베타 그냥 냅둘게. 여기 3베타 이렇게. 그럼 봐봐. 이게 얼마야? 이게 3이지. 요거 이항하면 되니까. 맞지? 3이지. 그럼 뭐야? 3 알파 그 다음 뒤에 뭐야? 3 베타 그리고 뒤에 알파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의 뭐야? 합과 곱인 거지. 그래서 얼마야 합은? 15. 5니까 15. 곱은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12.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이해했지? 태연아? 이해하고 있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 마찬가지야.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지.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얼마야? 얼마지? 알파지 알파. 야, 알파 넘기면 되잖아. 하나. 아니면 양변에 알파 더하든가. 맞지? 요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굳이?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얘랑 똑같이 맞추려고. 그치?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분모가 알파가 되잖아. 요거분의 베타. 그러면 옆에 있는 분모는 뭐겠어? 베타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치? 베타분의 알파. 그럼 이걸 뭐 하면 돼?
뭔분? 아 통분. 그치. 알파 베타분의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알고 있잖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근의 뭐야? 합. 곱. 그치? 곱이지. 합곱. 합 얼마? 4, 16, 곱 1. 그래서 이렇게 얼마야? 그래서 14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춥냐? 안 춥대. 넌 추워도 돼, 이 새끼야. 너는 지금 계속 졸고 있는데, 이 새끼야. 넌 추워야지, 넌 좀 추워야 돼. 36. 아이씨. 졸지 마. 졸림 일어나. 아까 얘기했지, 내가. 미간. 이거 맞출 거야. 36.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구하래. 일단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지.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뭐야? 4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할 거야? 알파에 세제곱을 곱할게, 양변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이 4알파 세제곱으로 바뀌지. 맞아? 그럼 저기 주어진 식이 지금 알파 5제곱 4제곱 있잖아. 저 둘이 더한 거를 얘로 바꿀 수 있지. 됐어? 그럼 바꾸면 4알파 세제곱에 베타도 어때? 똑같이 나오지, 그지? 식 같으니까 4베타 세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건 4로 묶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또 이거 뭐 할 수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또 이용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야?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찬가지로 두 군의 합과 뭐야? 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얼마야 합은? 마이너스 1이야. 곱은 마이너스 4네,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얼마? 마이너스 13이지.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3이니까 얼마겠어? 마이너스 5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39번. 자,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 4배래, 4배. 그럼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하면 돼? 4알파라고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야. 일단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이거 더하면? 5알파. 저기서는 얼마야? 두 근의 합이 5m이 나오지. 그냥 알파가 m이랑 같다라는 게 나오잖아. 식 하나 나왔지. 그 다음 두 근을 곱하면 4알파 제곱은 뭐야? 저기서 두 근의 곱은? 4m-1이지. 그렇지, 이렇게. 맞지? 우리 어차피 알파 m 값 찾을 거니까 알파 대신에 m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4m 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나오잖아. 이거 뭘로 인수분해 돼? 2m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m 값은 얼마? 2분의 1이지. 그렇지, 이렇게. 40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m값을 구하래. 뭔 말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근이 3이면 다른 근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한 근이 4면 다른 근은 뭐야? 마이너스 4란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야? 이 둘이 뭐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이 숫자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냥 이런 관계다라는 것만 알잖아. 그럼 이 둘을 그치 더하게 되면 확실히 얼마가 나온다는 건 알아? 0 나오는 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지. 두 근의 합을.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저기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12가 0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도 되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4,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m값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 또는 3이란 얘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추가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부호가 다르다며. 절대값은 같고. 그럼 둘이 곱하면 확실히 뭐야? 확실히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또 음수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지. m 플러스 2가 음수니까 m 값은 어때?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4만 되겠지. 됐어?
4, 12.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대. 이때 정수 K 값을 구하래. 자, 이거 알파, 앞에 거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지. 그 뒤에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7이잖아. 다시 뭘로 묶을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인수니까 또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야?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7이란 얘기지. 두근의 합과 곱이니까 합은 얼마? 합은 3K-1, 곱은 K. 그치, 요렇게. 이거 만족하는 정수 K 값 구하래. 얼마일 것 같아? 안 되네. 그냥 할게.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8은 0이잖아. 그럼 1, 3하고 2, 4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4니까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2겠지. 됐지? 43.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게 성립을 한대. 이때 A, B의 곱을 구하래. 앞에 거 전개해봐.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5야. 맞지? 두근의 곱과 합이야. 곱은 얼마? 곱은 B, 합은 마이너스 A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4란 얘기네. 첫 번째 식에서. 그치? 두 번째는 4 알파 베타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야. 두근의 곱과 합이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얼마? 마이너스 2야. 2로 까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야. 둘이 뭐 할래? 빼. 연립해. 빼면 얼마? 마이너스 B는 5니까 B 값 얼마? 마이너스 5. A 값은 얼마? 진짜? 마이너스 9겠지. 그래서 곱하면 45가 되겠지. 해서 별거 없지. 44.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일 때 A 값 구하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1이지. 곱은 2분의 A지. 맞지? 그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그러니까 각자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제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양변을 일단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이 절대값을 좀 없애야 되니까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어때?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거든. 앞에 거 제곱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랑 같아? 그냥 알파 제곱이랑 같아. 그치? 절대값이 별로 의미 없지. 어차피 제곱이라서. 그래서 이대로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그리고 봐봐, 곱한 거의 2배인데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거든. 원래 각자 절대값이니까. 근데 이거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합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쓸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 이게 2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가지고 다시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좀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얘는 계산이 안 돼, 지금은. 절대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대로 냅둬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두근의 뭐야? 얘가 합이고 얘는 곱이잖아. 얘도 곱이고. 맞지?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 얼마야? 1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2분의 A니까 2는 어차피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요게 이제 25란 얘기야. 그럼 다시 1 넘길게. 1 넘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A가 26이란 얘기지. 됐어? 그럼 만약에 첫 번째로 절대값이니까 A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대로 나오면서 없어지면서 0은 26 맞아,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가 맞다는 얘기지.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2A가 26이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13으로 나오겠지. 됐어? 됐지? 그 다음에 40.
6번 빈틈이 없구만. 어? 마이너스 13이 답이네. 뭐가? 마이너스 13이 없다고? 아이씨 거짓말. 이거 24잖아. 12 아니야 12? 맞지? 12 있지? 응. 적당히 보고 넘기면 되지. 계산 실수인데 그냥 46.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하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분의 베타분의 1이래. 이거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냐? 이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 개수를 뭐 하라고? 개수를? 이게 아니냐? 얘기한 적 없어? 있을 거야.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씨바. 오케이? 아니, 개수 뒤집어서. 이해했지? 12a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야, 얘만. 맞지? 역수만 가능하긴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b가 얼마야? b가 2고 a가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해. 역수만 된다고, 역수만. 딴 건 안 돼. 역수만 되긴 해. 그래서 근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은근히 좀 좋아서 요건 좀 기억해놔. 역수일 때만 가능해. 근이 역수일 때만. 알았지? 뒤집으면 돼. 그냥 뒤집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지. 그 다음 곱은 3이잖아. 그지? 그리고 역수에서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게. 두근의 합이 뭐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앞에서 우리 다 구해놨으니까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a 나누기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a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얘가 이제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란 얘기야. 두 번째 식에. 맞지? 그럼 다시 마이너스 6분의 a가 두근의 합이라고. 두 번째 식에서. 뭐야? 두 번째 식에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지. 맞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두근의 곱은 6분의 b잖아. 6분의 b. 근데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얘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b 값은 얼마? 2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의 첫 번째 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립을 해서 계산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역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좀 잘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계수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